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해수욕장과 워터파크가 개장했던 지난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로 혼잡했던 도로가 많았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도 50명대가 이어졌습니다. 더 불편하고 더 불안해지느냐? 이번 주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중대 시점이라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6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원무고등학교가 학생 확진으로 폐쇄된 가운데 초중학교 4차 등교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초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무더위 쉼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서울 소재 상점 매출이 3조 이상 감소했습니다. 요식업과 쇼핑은 회복세지만 면세점과 여행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일라이브 21대 국회의원 대담에 출연한 성북갑 김영배 의원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미리 살펴봅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8일 1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총 11,814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33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주말을 지나면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난 주말 사이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50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이 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이태원과 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로 이어지는 N차 감염이 2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금천구 방문 판내와 경기 용인의 교회 소모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밀폐된 환경에서의 집단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누적 확진자도 각각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올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폭염 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 휴가 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11명입니다. 지난 2018년 대비 77%가 감소하긴 했지만 사망자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 역시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6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오는 8월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문을 열 계획이었던 서울의 무더위 쉼터는 현재 임시 휴관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쉼터의 임시 휴관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전체적으로 휴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행안부 권고는 원칙적으로 따르고요. 다만 단계별로 운영 기준을 좀 3단계로 나눴어요. 경계 단계하고 주의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자치구의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단계별 지침은 이렇습니다. 심각 단계엔 실외 장소나 대형 체육관 중 1개소 이상을 지정해 열대야 시 야간 쉼터로 운영합니다. 경계 단계는 주민센터 의무 지정과 관공서 지정, 주의 단계는 상시 개방되는 복지관과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쉼터로 확보해 운영합니다. 단 이용자 간 거리는 2m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한편 서울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 중 동주민센터와 같이 부득이하게 문을 연 장소는 사실상 쉼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은 운영이지만 저희가 좀 애매해요, 상황이. 주민자치센터는 지정을 했으니까 이용하셔도 뭐 무리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활성 홍보 뭐 그런 걸 지금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올해 무더위 쉼터를 730개소 확대한 4,439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자 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도 위축되면서 서울 소재 상점들의 매출 감소가 3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회복세도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소재 상점들의 카드 매출액 합계는 25조 9,08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1,880억 원, 비율로는 11%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업에서 약 7,400억 원이 감소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매출 감소를 보였고, 이어서 백화점과 기타 요식, 학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 감소 비율로 보면 면세점이 매출액의 약 91%가 줄었고, 이어서 여행사, 종합 레저시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별 매출액 감소도 지역 특성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삼성일동과 신촌, 명동, 소공동, 종로 등 상업 및 업무 중심 지역에서 매출 감소가 컸습니다. 또한 매출 회복률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매출 감소가 컸던 한식과 백화점, 학원과 의료업은 점차 감소액이 줄어 지난달에는 지난해 대비 1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면세점과 여행사, 레저시설, 호텔 등의 감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이후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매출 감소도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로구에서는 일명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장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료를 낮추고 중개 수수료도 깎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정규 기자가 그중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구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특별한 명판이 붙었습니다. 이름하여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을 운영하는 양동인 대표는 얼마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하를 중재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어차피 다 어렵고 하니 어차피 그래도 임대인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정도 있었더니 주인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게 월세가 9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깎아주겠어. 4, 5, 6월분, 3개월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이 다 하나같이 어려운데 수수료라도 좀 깎아가지고 임대인의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면. 양 대표가 운영하는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임대료 인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깎아주는 중개업소는 구로구에 5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 이후 약 40일간 임대료 인하는 19건, 수수료 할인도 11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성과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에 도움을 주시는 착한 중개업소를 좀 널리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이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민 중개업소들. 코로나19의 충격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지난 5일 예정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인들이 철야 기도회를 열며 차량으로 진입로를 밤새 막았습니다. 서울시는 교인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강제 철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는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초선 당선인 중 유일하게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임기 첫날 첫 행보를 딜라이브와 함께했습니다. 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 얽힌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제 21대 국회는 일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리를 하늘같이 여기는 그런 이제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라는 데가 정말로 좀 결론을 맺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는 질문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한다. 끼리끼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과 토론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토론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낸 만큼 성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가시했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그래서 저를 키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는 존재인데요. 제가 발딛고 있는 그런 성북구를 잘 대표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분을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 구청장 시절 내세운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국회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 동행의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동행민주주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 딜라이브 국회의원 당선자 대담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김영배 국회의원의 가치관과 인생담, 정치적 행보 등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이 출연한 이번 대담은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에 채널 1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내 유통 매장의 논란이었는데 공단은 이 매장에 대해 무려 18년 동안 수의 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유통 매장 논란이었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 농산물시장 내 유통 매장 임대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왔다는 것. 공단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지도 따져보지 않고 800여 평에 달하는 유통 매장 임대를 수의 계약으로 18년 동안이나 진행해온 것입니다.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 계약한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18년 동안 수의 계약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통매장의 재임대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유통매장은 임대에 쓰고 있는 부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1,600만 원. 유통매장 전체 임대료의 2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수의계약부터 재임대 부분까지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된 이유입니다. 이거는 구청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마포구청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한 겁니다. 한편 공단은 이 같은 유통매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임대료 현실화와 시설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 또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의 제안하는 사람으로 낙찰을 시켜서.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가산금 철회와 관련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공단 이춘기 이사장은 법적으로 가산금 철회가 옳다는 판단을 했다며 철회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최근 노원구 지역 근린공원이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했던 운동기구는 늘어나고 산책로 정비와 없던 분수대도 생기고 있는데요. 내 집 앞 힐링 공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근린공원. 한눈에 보기에도 잘 정비된 모습입니다. 평상에 앉아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주민부터 운동 중인 어르신까지 달라진 공원 환경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좀 있고 화장실 옆에 있고 하니까 별 불편함 없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꺼려지지만 집 앞 공원은 비교적 관심 가는 곳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주민들은 공원을 몇 바퀴씩 돕니다. 어느새 찾아온 무더위. 학생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낮 더위를 달랩니다. 지금은 저렇게 물레방아도 생기면서 물도 있고 시원해졌는데 그때는 아예 다 뚫려 있어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거든요. 노원구가 주택가 주변 근린 공원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산책로는 재포장합니다. 소풍 나올 수 있는 평상 데크를 설치하며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로 세단장합니다. 역시나 이 공원은 결국은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저희가 곳곳에 다 배치할 거고요. 지금 구는 공원 보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인 만큼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 주차한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엄연히 불법 주차입니다. 광진구가 보도 위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도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턱을 낮춘 경계석을 지나 보도 위에 진입한 차량들. 상가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로 가게 앞 등에 불법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도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한의는 안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요 큰 차들이 막혀놓으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광진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량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위 빨간색 블럭, 그 안엔 흰색 글씨로 차량 진입 금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의 보도 진입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상가 민원으로 인해 최근엔 없애는 추세. 대신 차량 진입 금지선을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2%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 찬성했고요. 그리고 한 76% 정도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차량 진입 금지선이 설치된 곳은 보도 위 주차가 많은 자양로와 중곡동, 구의동 등 모두 9곳. 구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8개를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 인근 주민들까지 골목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해당 도로 일부 구간은 올해 초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옆 약국거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골목 시작 전부터 190여 미터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약국들이 있는 길을 조금만 들어오면 주택가입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됐지만 곳곳에서 흡연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금연 표시가 붙어 있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길 밑으로 내려가만 있는데 직원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까지는 안 내려가서 내려가서 더 큰 문제는
금연구역 경계선만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금연구역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각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금연선을 딱 피해서 담배 피시기 때문에 저희 사는 곳은 흡연 냄새가 너무 곤욕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과 종로구청, 주민들은 병원 측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 병원 안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도 상당수 눈에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흡연 부스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는. 그래서 이 골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연거리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종로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종로구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면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 증상이 없어도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뒤 시립병원 방문 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른바 소리 없는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